삐용. 그죠? 이게 뭐 독립종속에 관련된 게 아주 조금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 독립의 판단 자체가 뭐였죠? 이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독립인 사건이 A, B가 둘이 독립이다. 그러면 일단은 A 사건은 B가 성립을 하건 안 하건 상관없이 확률은 그대로 일정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얘가 PB분의 PA 교비로 등장을 하니까 이 둘이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본다면 곱사건 확률이 그냥 확률곱으로 등장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로 판단해도 되고 이걸로 판단해도 되고, 그래서 뭘로 판단해도 상관은 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데, 뭐 예를 들면은 일단 뭐 7번에서도 우리가 설명했었던 거, 자, A 여사건과 B 여사건이야. 그러면 일단 우리가 A, B가 독립사건이면은 여사건들끼리도 전부 다 독립이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당연히 확률곱으로 봐도 전혀 지장이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에 PB, 그렇죠? 우리가 이 조건부 확률 때문에 이게 A, B가 있다. 그러면 B의 확률을 한 번에 구해도 상관없지만 A 교비랑 A 여집합, 교집합 B, 그죠? 이렇게 두 개 가지고 문제를 풀어도 상관은 없죠. 그래서 얘 PB 같은 경우에는 PA 교비 더하기 PA 여집합, 교집합 B, 그죠? 이렇게도 쓸 수 있는데 어차피 독립이니까 얘는 단순하게 그냥 확률곱으로 봐도 상관은 없을 거예요. 그쵸? 그냥 이렇게만 나오고 말 겁니다. 그래서 뭐 니은도 맞다 당연히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D극 같은 경우도 어때요? PA의 여집합 bab이, 그죠?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둘도 어차피 독립이죠. 그래서 B가 성립하고 말건 상관이 없으니까 얘는 그냥 이렇게 봐도 상관이 없겠고, 그럼 여사건 확률이니까 이래서 그냥 A 확률을 그냥 빼버려도 전혀 지장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다 맞죠? 그래서 7번 같은 경우에도 다 맞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8번, 이게 처음에 조금 뭐 고민할 수도 있기는 한데 그렇죠? 뭐 각각 한 발씩 화살 쏠 때 적어도 한 선수가 10점 맞이고, 그럼 둘 다 10점 안 맞으면 빼면 되지. 그렇죠? 그래서 얘는 A가 10점 못 맞는 경우면서 B가 10점 못 맞는 경우니까 얘는 아니다. A가 10점을 못 맞추거나 B가 10점을 못 맞추는 경우가 아닌 거니까, 그죠? 요것만 빼버리면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확률곱으로 봐주면 되니까 1 빼기 0.3, 0.2, 1 빼기 0.06, 그래서 0.94, 그죠? 요렇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죠? 뭐 굳이 이렇게 안 써도 상관은 없고요. 자, 그리고 뭐 9번 같은 경우에도 AB 독립이고 AC가 배반 사건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독립이면은 사실 요거밖에 없죠. 독립이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확률곱으로 들어가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배반 사건이면 그냥 공사건 돼버리니까 확률곱 빵, 그죠?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나머지 계산은 별로 그렇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서, 그죠? 요게 지금 얼마지? 이게 좀 5분의 1이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P A 합사건 B, 그럼 얘는 PA에다가 PC 더하고 곱사건 빼주는데, 배반 사건이니까 이게 그냥 빵으로 나와서 나머지 계산이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10번 요거 같은 경우에도 그쵸? 둘 다 다트를 하는데 1점 얻을 확률이 둘 다 똑같이 그냥 0.8로 나와 있다. 그러면 5번씩 던질 때 4대5로 B가 이길 확률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면은 8번 중에 B가 5번 나와야 되는 거고, 그쵸? A, B, B, A, B, A, B, 몰라. 그냥 이렇게 그냥 뭐 10번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A는 5번 중에서 4번만 나와야 되고, 한 번은 그냥 안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B는 5번 다 나와야 될 거니까 이걸 이대로 곱해준다 그러면은 5, 20, 그죠? 얘는 1 나오니까 0.8에 그냥 9제곱, 그죠? 답은 그냥 4번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렇게. 이게 지금 일주일 만에 와서, 일주일을 한번 좀 빠지고 와서 그런가? 더 지금, 아이고. 중간에 지금, 자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자, 프린트가 좀, 이상하게 나왔어. 미안해. 이 높낮이가 왜 이러지? 이거 내가 스테플러 찍은 건 아니고요. 기계가 찍었는데, 기계가 스테플러를 이상하게 찍어놨어. 미안. 클라스. 자, 일단 오늘은 드디어 통계를 나갑니다. 이제 세계단원 나왔습니다. 사실 하루에 한 단원씩 나가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뭐 개념만 설명한다 그러면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중간에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개념들이 좀 있을 수 있어서 잘 정리해 주기 바랍니다. 자, 일단 개념적인 거 한 번만 좀 볼게요. 일단 통계라는 거는 단원 구분상 총 3개로 나눠집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산 확률 분포, 두 번째는 연속 확률 분포, 세 번째가 통계적 추정이에요. 추정한다라는 거는 그냥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우리가 모의고사를 보면은 한 등급 컷이 한 3시간 정도 만에 나오죠. 그렇죠? 실제 등급 컷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믿을 가능성이 좀 높은 등급 컷 추정한 거예요. 정확한 등급이 아니고 예측해보는 정도. 그렇죠? 그래서 정확도 몇 %. 요거에 관련된 얘기고 지금 오늘 할 거는 이산 확률 분포입니다. 그러면 이산이랑 연속이 뭔지 한번 다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x가 1보다 커났지만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러면서 이제 자연수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그죠? 얘는 숫자가 1, 2, 3 3개밖에 없잖아요. 그죠? 3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는 뭐라고 그러죠? 가능할 이자의 세산자 해서 이산적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실제로 한자가 가능할 이자의 세산자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 주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냥 셀 수 있구나. 그렇죠? 원래는 한자가 이거기는 해요. 그러니까 나눠져 있다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아니고 나눠져 있어서 따로따로 셀 수 있다. 약간 좀 이런 뜻이에요. 뭐 우리가 한문 시간은 아니니까. 자, 아무튼 그 다음에 x가 1보다 커나지만 3보다 작거나 실수. 자, 이렇게 나와 있다고 쳐볼게요. 그럼 얘는 쓸 수가 없죠. 그죠? 뭐 몇 개 정도 쓸 수 있지만 이제 무한집합이니까 우리가 쓸 수가 없어요. 자, 근데 쓸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한대도 있지만 실수가 연속적이잖아요. 다 나타내는 거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연속적이다. 이런 식으로 끊어져 있는 셀 수 있는 숫자들로 나와 있는 어떤 확률 분포를 이산 확률 분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쟤처럼 실수처럼 아예 연속되어 있는 확률 분포를 연속 확률 분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위에 걸 보게 될 텐데 그거를 이제 통계에서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통계는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그냥 뭐 낮게 뭐 한 2개, 3개 이거 가지고 뭐 그냥 값 비교하고 이러는 거는 아니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2명 친구가 있고 2명 친구가 있어요. 그럼 뭐 2대2로 붙었는데 누가 더 잘하냐? 막 이렇게 한다면은 뭐 일일이 그냥 뭐 세부적으로 다 비교 분석해서 들어갈 수는 있어요. 몇 개 안 되니까.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모의고사를 봤는데 막 A 학교가 있어요. 막 300명이요. 3학년 올라가는 친구가 그 B 학교도 한 300명이요. 두 학교 중에 누가 더 잘하냐?
그죠? 막 이래버리면은 이제 애매하다라는 거예요. 뭐 전교 1등은 이쪽이 더 잘하는데, 전교 꼴찌는 또 여기가 제일 못하고. 그러니까 이래버리면 어느 학교가 더 평균적으로 모의고사 점수가 높은지에 대한 걸 얘기하기가 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통계는 어때요? 개개인의 점수에 초점을 맞추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통계라는 것 자체가 통합적으로 계산하는 내용이잖아요. 나름 얘는 집단의 정보라는 거예요. 그렇죠? 집단의 정보. 그것도 몇십 개.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 엄청 많은 거 있잖아요. 지금 뭐 빅데이터 시대에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막 수만 개, 수억 개 막 이렇게 들어가 버리니까 얘는 일일이 계산에 들어가는 건 의미가 없는 정보가 돼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본다? 일단 첫 번째. 이 뭉탱이 자료 전부 다 해가지고 아예 대표가 되는 값을 설정을 해보자.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A학교랑 B학교를 비교 분석을 할 때도 평균, 대표값 중에 하나인 평균 가지고 비교 분석을 하는 거는 어떻게 했느냐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대표값 가지고 비교 분석을 하게 돼요. 자, 근데 이 대표값을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는데 종류가 중학교 때까지 뭘 배웠냐면은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평균값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앙값, 세 번째는 최빈값.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세 가지가 이 세 개예요. 자, 근데 그 중에서 중학교 때 배우기만 하고 고등학교 때 안 쓰는 게 이제 두 개입니다. 이 두 개는 쓰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고등과정에서는 평균값밖에 쓰지는 않아요. 자, 이 평균값 또 두 개죠. 산술평균, 기하평균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더해서 평균 내는 것과 곱해서 평균 내는 두 종류가 있지만 고등과정에서는 산술평균밖에 안 씁니다. 더해서 평균 되는 거. 그죠? 그래서 뭐 80, 90, 뭐 이렇게 두 개 있다. 그럼 얘는 더해서 2로 나누는 평균. 그쵸? 즉, 기하평균은 곱해서 루트 씌우는 게 기하평균이죠. 그죠? 요런 거는 이제 아니고, 그래서 요런 평균을 사용한다. 자,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막 A반하고 B반이 비교를 해요. A반하고 B반이 비교를 해요. 근데 A반을 비교 분석을 해봤더니 점수가 둘 다 50점. 둘 다 50점 나왔어요. 와, A학교 두 학교. 아니, A반, B반. A학교, B학교. A학교, B학교로 갑시다. A학교, B학교를 보니까 와, 둘 다 평균이 50점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일단 1차적으로 무슨 생각이 들어요? 비슷하네. 그죠? 비슷하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학교 전체적인 수준이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평균의 함정이라는 게 또 있어요. 왜냐면은 평균은 어느 정도 그쪽의 근사치로 간다라는 거지, 이게 약간 좀 극단적인 케이스가 나와버리면은 평균은 좀 약간 무의미한 경우가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A학교를 봤더니 여기는 평균이 50점인데 점수가 죄다 50점으로 몰려있다 라고 한번 쳐볼게요. 다 49점, 50점, 51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B학교를 보니까 여기는 진짜 완전 극단적이에요. 반은 진짜 미친듯이 공부하는데 반은 아예 그냥 공부를 아예 안 해요. 자, 그래서 빵점이 150명이고 막 100점이 150명이야 막 이렇게 나왔다고 쳐볼게요. 극단적으로 간다고 쳐볼게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요. 그렇죠? 평균은 똑같은데 실제로 그렇죠? 뭐 서울대는 여기가 훨씬 많이 가겠죠? 그렇죠? 여기는 뭐 못 갈 수도 있겠고, 그렇죠? 대신 여기는 어디든 다 가요. 여기는 아예 절반이 아예 안 가요. 아예 그냥 나는 대학교 생각이 없는데 막 이렇게 돼버린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평균만 가지고 보기에는 통계를 해석하기에 너무 대충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대표값 가지고 우리가 두 집단을 비교 분석하는 거는 옳은 판단이기는 한데 너무 대략 보게 되니까 이거를 좀 더 분석하기 위해서 뭘 본다? 얘네들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얼마나 점수가 몰려있는지, 아니면 얼마나 점수가 분산되어 있는지 이 정도를 확인을 좀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나오는 기준이 뭐예요? 분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도 분산 계산해서 문제를 풀게 됩니다. 다만 분산이라고 하는 거는 중학교 때도 해봤지만 중간에 막 제곱이 껴요. 그래서 막 평균이 50인데 분산이 막 2000 막 이렇게 뜨는 경우도 있어요. 극단적으로 가는 경우에는. 그래서 너무 크다. 그래서 우리는 표준 편차라는 개념을 또 만들어내고요. 자, 거의 똑같아요.
그죠? 거의 똑같죠. 그 다음에 거의 똑같지만 그냥 제곱근만 더 들어간 거니까 수의 사이즈는 그 대표값 기준에 쓰던 거랑 큰 차이가 없는 상태로 가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평균과 표준 편차 이 두 개 가지고 우리는 통계를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일단 평균 표준 편차로 들어간다 라는 사실 가지고 예시를 한 번만 좀 들어볼게요. 좀 뻔한 얘기기는 해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그 10명이 시험을 봤다라고 한번 쳐봅시다. 10명이 시험 봤는데 80, 80, 80, 90, 90, 90, 90. 그 다음에 100, 100, 100. 아, 점수가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쳐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나와 있으면 우리는 이걸 가지고 평균을 구할 때 당연히 어떻게 해요? 싹 다 더해서 그냥 10으로 나누게 되겠죠. 그렇죠? 다 더해서 10으로 나누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냥 뭐 80이 3개, 90이 4개, 100점이 3개. 그렇죠? 그 다음에 얘를 10으로 나누는 걸로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뭐 90 나오는 거는 어렵진 않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일일이 이렇게 다 보기에는 좀 불편하다라는 거야. 초등학교 때는 그냥 전부 다 이렇게 썼죠. 중학교 때도 처음에 1학년 때는 이제 입과 줄기 이러면서 그냥 얘 가지고 막 점수 막 다 쓰고 막 그랬어요. 자, 근데 이제 나중에 나오는 게 뭐예요? 막 도수분포표 이러면서 막 점수를 가지고 몇 명인지 세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x라는 어떤 변수값 우리가 이 점수가 될 수 있는 그 변수를 지정해보자. 그럼 나올 수 있는 점수는 80, 90, 100. 그렇죠.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자, 이때 이 하나하나가, 그렇죠. 실제 수치값. 이거를 뭐라고 불러요? 얘를 변하는 수치. 그래서 수치화할 수 있는 모든 값들은 우리가 변량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변량 값은 이렇게 세 개가 될 거예요. 그렇죠. 얘는 지금 변수. 자, 그러면 이때 나올 수 있는 애들은 몇 명? 3명. 그렇죠. 이런 식으로 3명. 4명? 3명. 그렇죠. 일일이 다 쓰기는 좀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는 도수를 나타낼 수 있어요. 자, 근데 그 이후에 또 배운 게 뭐예요? 상대도수라는 개념이 있어요. 상대도수 10으로 나눠줘요. 해당하는 도수를 전체 도수로 나눠줍니다. 자, 그러면 이 상대도수는 결국 그냥 비율에 관련돼 있는 내용일 뿐이에요. 그럼 이 상대도수를 쓰는 이유는 뭘까요? 얘는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찢어버리자. 그렇죠? 이렇게 찢어버리자. 뭐 물론 10을 갖다가 80으로 약분할 수도 있는데 아예 10분의 3으로 쓰고 90 곱하기 10분의 4로 쓰고 100 곱하기 10분의 3으로 써도 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도 어차피 24, 36, 30 다 더하면 90. 그렇죠? 어차피 똑같이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상대도수의 장점은 뭐예요? 우리가 평균 구할 때 일일이 다 더하고 하지 말고 아니면 쟤처럼 80 곱하기 3, 90 곱하기 4, 100 곱하기 3 한 다음에 나중에 10으로 나누지 말고 아예 그냥 여기다 상대도수를 다 곱해서 평균을 구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상대도수의 편의성이죠. 자, 근데 그거를 갖다가 잘 한번 생각해봐요. 결국엔 비율이죠. 이게 10명 중 3명, 10명 중 4명, 10명 중 3명일 수도 있지만 10,000명 중 3명, 3,000명, 10,000명 중 4,000명, 10,000명 중 3,000명 이럴 수도 있다고요. 그렇죠? 비율적으로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뭘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얘는 뭐 통계적으로 봤을 때 확률의 역할을 하네. 괜찮죠? 지금 만약에 진짜 막 수억 명이 한 시험지를 봤는데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라고 쳐봐요. 그럼 만약에 나중에 전학생이 온다고 쳐볼게요. 그 학생한테 이 시험지를 준다고 쳐봅시다. 자, 랜덤한 학생이라고 쳐볼게요. 잘하는 학생인지도 모르고 못하는 학생인지도 몰라요. 랜덤한 학생이라고 쳐볼게요. 자, 그럼 그 학생한테 이 시험지를 준다 그러면은 어때요? 80점 나올 확률이 30%. 그렇죠? 90점 나올 확률이 40%.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라는 거야. 확률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 probability, 확률로 씁니다. 확률로 써요. 자, 그때 얘는 변수값이 얼마인지 모르죠? 그때 오른쪽에 있는 걸 보통 우리가 스몰 x라고 많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라지 x가 스몰 x가 되게 하는 그 확률이라고 해서 이렇게 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x를 그럼 뭐라고 부르냐? 이 x 값을 변수잖아요. 하지만
확률과 지칭되는 변수예요. 그래서 얘를 확률을 나타내는 변수구나. 그래서 확률 변수라고 불러요. 확률 변수라고 부릅니다. 자, 다만 이때 확률 변수 x는 몇 개? 3개. 그쵸? 셀 수가 있어요. 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이산확률 변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산확률 변수. 자,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 이 껍데기를 확률 분포, 확률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표라고 해서 확률 분포표라고 불러요. 자, 얘는 이산자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뭐 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확률 변수예요. 그죠? 이산확률 분포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 확률. 자, 얘는 지금 확률이죠. 확률이기는 한데 잠깐만. x가 81대 확률이 10분의 3, x가 91대 확률이 10분의 4, x가 100일대 확률이 10분의 3.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그죠? 80 집어넣으면 10분의 3 나오고, 90 집어넣으면 10분의 4 나오고. 뭐지? 그렇죠? x가 81대, x가 91대, x가 100일대, 함수잖아요? 그렇죠? 하나 집어넣으면 하나 결과가 나온다. 함수라고 부르죠. 자, 그래서 이때 이 p를 우리는 확률을 나타내는 값은 맞지만 사실상 얘가 확률인 거고 얘는 함수의 역할을 한다고요. 괜찮죠? 그래서 얘를 확률함수라고 부르게 됩니다. 확률함수라고 부르게 돼요. 자, 근데 이때 나오는 함수값 어때요? 확률이죠? 자, 그래서 요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앞에다가 질량이라는 이름을 붙여요. 확률 질량함수라고 부릅니다. 자, 근데 왜 확률 질량함수라고 부르냐? 그건 나중에 뒤에 연속 확률 분포를 보면 좀 알아요. 거기서는 확률함수가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질량이 목적이다. 뭐 밀도 곱하기 부피를 가지고 우리는 질량을 만들죠. 질량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쟤는 그냥 함수값 자체가 질량체 역할을 한다. 그래서 그냥 확률 질량함수라고 얘기를 해요. 자, 뭐 영어로 probability mass function 이래가지고 그냥 질량함수라고 부르는 거야. 우리나라에서는. 자, 아무튼 좀 그래요. 나중에 확률 밀도함수가 나와요. 확률 부피함수는 없고요. 밀도함수가 나와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굳이 뭐 확률 질량함수라는 용어를 우리가 쓸 일은 없어요. 근데 확률 질량함수를 보고 얘는 이산확률 분포의 확률이구나 라는 것만 알 수 있으면 됩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거. 자, 얘 probability 이거 편의상 그냥 이거 x1, x2, x3로 한번 해볼게요. 80, 90, 100이지만 그럼 얘를 편의상 p1, p2, p3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p1은 px가 80 지금 이 상태에서는 그렇죠? 요거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p1, p2, p3 자, 다 넣으면 얼마예요? 자, 어느 경우도 확률 총합은 전부 무조건 1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무조건 1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얘는 그냥 1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를 한번 볼게요. 자, 평균 구해야 되죠? 뭐야? 아까 전에 여기서 봤잖아. 뭐지? x1, p1, x2, p2, x3, p3. 그죠? 이렇게 될 거예요. 괜찮죠? 별량에다가 확률을 싹 다 곱해서 더해줍시다. 자,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 얘를 평균이라고 부르죠. 평균은 영어로 M이라고 씁니다. 자, 얘는 민이라는 용어의 약자예요. 민이 명사로는 평균이라는 뜻도 있어요. 평균값, 평균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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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 다 되지? 되게 느리게 설명하고 있어서. 자, 용어가 좀 헷갈릴까봐 지금 천천히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얘를 갖다가 유도를 끝내냐? 아니, 얘는 이렇게도 표현해요. 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자, 이는 뭐냐면 expectation. 자, 기대값이라는 뜻이에요. 기대값.
그래서 평균값이라고도 하지만 기대값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2라고 쓰는데 이때는 2라고 쓰는 대신에 조금 더 뭐에 대한 평균인지를 지칭하기 위해서 확률 변수를 써줍니다. x라는 확률 변수의 expectation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마치 무슨 느낌이냐면은 그 수열의 합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SM이 있고 시그마가 있잖아요. 얘가 좀 약간 SM 같은 거야. 그냥 뭐 몽땅 그냥 다 합이다 그냥 S라고 생각하는 그런 느낌이고 얘는 뭔지 다 표현해 주죠. 이게 좀 A 수열인지 B 수열인지 그쵸? 약간 좀 그런 걸 나타내 주는 애라고 보면 돼요. 그냥 똑같은 애입니다. 똑같은 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분산을 구해야 돼요. 자, 분산을 구해야 됩니다. 자, 분산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자, 분산이란 용어 정의 자체가 뭐예요? 평균에서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그렇죠? 용어가 얼마나 차이 나느냐예요. 자, 그러면 왜 굳이 평균에서 봐요? 거기가 대표값이니까. 그렇죠? 대표값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나 점수가 분산되어 있는지 정도를 수치화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요? 아, 평균이 지금 90이죠? 그럼 90에서부터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봐야 되죠? 자, 그럼 얘를 갖다가 차이? 그냥 뺄게요. 90을 다 뺄게요. 그렇죠? 일단은 한번 빼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뭐라고 쓰냐? x 빼기 m. 괜찮죠? x 빼기 m. 그럼 얘가 지금 마이너스 10 나오고 얘가 빵 나오고 얘가 10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괜찮죠? 자, 왜 절대값 이런 걸 안 쓰냐? 그건 나중에 처리하기 위해서요. 왜냐면 절대값은 약간 좀 불명료한 느낌이 있어요. 언제 내부가 양수고 언제 내부가 음수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x 빼기 m을 쓰는데 요거에 대한 이름도 또 있어요. 얘를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 얘를 편차라고 부릅니다. 얘를 편차라고 불러요. 별량에서 평균 뺀 거를 편차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순서 생각해야 돼요. 별량에서 평균 뺀 게 편차예요. 오케이? 자, 그럼 얘도 지금 편차들을 다 구했어요.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 빵빵빵빵.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우리 어떤 뭐 내용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냥 더한다고 쳐봐요. 그럼 이거 당연히 빵 나오죠? 당연히 빵 나와요. 이게 중학교 때 쓰던 가평균이죠? 그렇죠? 가평균. 자, 어쨌거나 얘는 실제로 이대로 가면 좀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3개, 4개, 3개를 무시할 수는 없죠. 자, 그래서 생각하는 게 뭐냐? 얘 맞다. 아까 얘기했잖아. 크기가 중요한 거잖아. 그래서 얼마나 벌어져 있는지 정도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부호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그래서 작은지 큰지는 중요하지 않다고요. 차이 나는 정도를 보는 거니까. 그래서 얘를 절대값 쓰는 것과 제곱 쓰는 거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호를 무시할 수 있는 방법이.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절대값은 좀 불명료한 게 있어요. 왜냐면 일괄 작업하기가 좀 힘들어져요. 왜냐면 음수 양수 다 따져야 되니까. 그래서 선택한 게 뭐냐면 제곱을 들어갑니다. 제곱을 들어가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제곱을 들어가주면 얘는 100, 얘는 빵, 얘는 100. 그쵸? 그러면 100이 3개, 빵이 4개, 100이 4개, 3개. 또 이렇게 나오게 될 거야. 괜찮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요걸 가지고 그러면은 마이너스 10의 제곱이 3개, 0의 제곱이 4개, 그쵸? 10의 제곱이 3개, 싹 다 더해주고 4로 나눠줘요. 4랜다. 10으로 나눠줘요. 괜찮죠? 그럼 방금 얘기한 거랑 똑같이 어때요? x 빼기 m 제곱을 갖다가 전체 확률 곱해서 더해준다 라는 얘기야. 괜찮죠? 자, 그래서 얘는 지금 다시 한번 세 번째. 자, 얘는 어떻게 들어간다? x1 빼기 m 제곱에 p1 더하고 x2 빼기 m 제곱에 p2 더하고 x3 빼기 m 제곱에 p3를 더해준다면 요거를 우리는 분산이라고 부른다라는 거, 분산이라고 부릅니다. 자, 근데 이때 보통 뭐 약한 기호로는 약간 좀 시그마 제곱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그마 제곱. 자, 시그마는 이런 시그마도 있지만 이런 시그마도 있어요. 약간 좀 6처럼 생긴 거. 자, 얘는 대문자 시그마, 이건 소문자 시그마. 얘는 표준편차 용도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얘는 표준편차 제곱으로 나타내요. 자, 근데
요거를 갖다가 또 x라는 확률 변수에 대한 분산으로 나타낸다. v라고 써요. v. 자, x라는 확률 변수에 대한 v예요. 자, 얘는 베리언스라고 불러요. 맞겠지? 맞아요. 분산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지금 C인지 S인지 헷갈리는데 C 맞을 거예요. 자, 아무튼 이게 분산이라는 뜻이에요. 명사로 분산이라고 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어요. 자, 근데 얘는 너무 크다 그랬죠? 너무 커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볼게. 얘는 안 크다. 얘는 안 크다. 몰렸잖아. 점수가 90점이 몰렸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지금 300, 600을 10으로 나눴으니까 60. 그렇죠? 이렇게 어느 정도 몰려있는데도 꽤 커요. 괜찮아요? 꽤 커요. 제곱을 해놨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것도 충분히 크다. 그래서 우리는 표준 편차를 만들어냅니다. 자,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워서 표준 편차를 만들어내요. 시그마 x. 자,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시그마라고도 쓰게 됩니다. 괜찮죠? 자, 요 두 개 가지고 정리를 좀 해줄 수 있는데, 이때 일단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건 얘는 제곱이기 때문에 절대 음수가 안 나와요. 그렇죠? 얘도 음수가 안 나옵니다. 얘는 음수 나올 수 있어요. 평균은. 확률도 음수 나올 리가 없어요. 그렇죠? 요 네 개가 일단 기본으로 생각해 줘야 되는 내용. 자, 그러면 조금만 더 하고 문제 간단하게 좀 풀어볼 거예요. 자, 뭐냐면은 이거 분산 구할 때 이 분산이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지금 이거는 몇 개 안 되니까 좀 괜찮은데 아니다. 이걸 이쪽에다가 다시 한번 통째로 써볼게요. 아예 모든 내용을 다 쓴다라고 쳐볼게요. 얘처럼 세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자, 다시 한번 첫 번째 확률 총합이에요. 자, 이게 지금 몇 개 있는지 알 수 없어요. 몇 개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세 개만 써놨죠? 세 개만 써놨는데 이게 만약에 되게 많이 있다라고 쳐볼게요. 막 n개까지 있다라고 쳐봅시다. 시그마 K는 I라고 칠게. I는 1부터 n까지 PI. 그쵸? 자, 이런 확률 총합이라고 쓸 수 있겠죠? 이 모두 다 더하는 거니까. 당연히 1 나올 거야. 자, 두 번째 I는 1부터 n까지 XI, PI. 그쵸? 자, 요게 다시 한번 평균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죠? X평균. 자, 세 번째 I는 1부터 n까지 편차 제곱의 평균이에요. 그쵸? 자, 요거를 분산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얘는 시그마 제곱이에요. 하지만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별량에서 평균 뺀 거에 제곱의 평균. 괜찮아요? 편차 제곱의 평균이 분산이라는 거예요. 괜찮죠? 다시 한번 편차 제곱의 평균이 분산이다 라는 거. 괜찮죠? 편차 제곱의 평균이 분산이다 라는 거. 자, 근데 이거를 갖다가 조금만 펼쳐볼게요. 실제로 이를 잘 안 써요. 이렇게 잘 안 계산한다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들어간지 봅시다. 원래는 여기서 보려고 했는데 이거 일일이 다 해야 돼가지고 지저분해서 그냥 이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시그마는 어차피 나중에 정리해주면 되니까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자, 이거 정리한다. 그러면 xi 제곱 빼기 2mxi 플러스 m제곱 pi. 그렇죠?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대로 제곱한다면. 그럼 얘는 뭐 따로따로 전개해서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얘는 xi 제곱 pi 빼기 2mxi pi. 그 다음에 m제곱 pi가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여기에 통째로 시그마가 들어가 있죠. 통째로 시그마가 들어가 있는데 잠깐만, 통째로 안 하고 그냥 따로따로 해도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따로따로 해도 되는데 개수는 또 앞으로 빼도 돼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어요. 괜찮죠? i가 없는 애들은 개수로 빼도 상관이 없다고요. 오케이? 개수로 빼도 상관이 없어요. 유준아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럼 이때 요거를 자세히 보니까 얘가 뭐지? x 값들을 제곱한 거를 확률 곱해서 다 더한다고요. 괜찮아요?
x값을 제곱한 거. 아, 이거 제곱에다가 확률 곱해서 더한 거. 이거 제곱에다가 확률 곱해서 더한 거. 이거 제곱해서 확률 제곱. 그렇지 않지? 자, 제곱을 해. 곱해서 더합니다. 아, 얘는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어요? x제곱에 확률 곱해서 더하는 거야. 지금 아까 봤지만 확률 곱해서 더하는 게 평균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렇죠? x제곱 입장에서 평균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요거를 보니까 얘가 뭐예요? 그냥 x 평균이잖아요. 2x라고 볼 수 있겠죠? m으로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죠? 같은 거니까. 얘 좀 얘잖아요. 얘. 괜찮아요? 같은 거.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얘는 뭐예요? 얘는 그냥 1이죠. 그렇죠? 얘는 1.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얘는 정리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2x제곱 빼기, 얘는 지금 m이죠. 2m제곱 빼기 2m제곱 플러스 m제곱.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이 두 개를 정리해주면은, x제곱 평균에서 평균제곱을 뺀 거네. 괜찮아요? 그렇죠? 자, 다시 한번 마무리 정리하면 어떻게 된다? x제곱 평균에서 평균제곱을 빼주는 걸로 나타낸다고요. 얘는 이걸 훨씬 많이 쓴다고요. 괜찮아요? 이걸 훨씬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 별량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한다라는 거. 자,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외우기도 해요. 제곱 평균에서 평균 제곱을 뺀다. 그래서 막 제평평제 이렇게 외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케이? 제곱 평균에서 평균 제곱 뺀다. 얘 잘 안 쓴다고요. 얘가 정인데 아쉽게도 여기서는 저희가 승리하지 않아요. 얘를 몰라도 얘만 있어도 다 풀려요. 근데 얘를 모르고 얘만 알고 있잖아요. 정의대로 가는데 안 풀리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꼭 맞춰야 돼요. 얘는 정의니까 알고는 있어야 되고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이사랑실 분포의 내용. 일단 1차 조계로 나오는 내용 전부 다입니다. 좀 말이 많았죠? 그죠? 말이 좀 많았어요.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뭐 문제 하나만 좀 풀어볼게요. 저기 너무 쉽다. 저기 그 확률 변수 관련된 거 1번부터 4번 한 번만 볼게요. 1번부터 4번. 잘 차? 어떡해. 좀만 힘내. 자, 셀 수 있는지 없는지를 봐줘야 됩니다. 우린 심심하면 딴 거 풀고 있어. 지금 막 저 뽑고 있어. 교평수. 오케이. 자, 한 개의 동전을 5번 던질 때 앞면에 나오는 횟수 이산적이죠? 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셀 수 있죠? 자, 2번. 찍어서 맞힌 문항계수. 빵기하게 2개, 3개, 4개, 5, 6, 7, 8, 9이야. 그쵸? 얘도 셀 수 있어요. 3번. 5분 간격으로 운행되는 지하철을 기다리는 시간. 그쵸? 시간은 우리가 연속적이라서 셀 수 없어요. 뭐 초 단위로만 생각한다. 이러면은 뭐 걔는 뭐 이산적으로 볼 수도 있어요. 초 단위로만 생각한다면. 뭐 반올림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일단 별 말이 없으면 연속적입니다. 자, 그리고 어린이날 놀이공원에 방문한 방문객 수 셀 수 있어요. 그죠? 뭐 37,872명이라도 셀 수 있어요. 그죠? 숫자가 크더라도 셀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산확률 변수의 확률 질량 함수. 자, 일단 5번을 한번 설명 한번 해볼게요. 5번. 자, 2개 동전을 동시에 던질 때 앞면에 나오는 동전의 개수로 확률 변수 X라고 한다면 0, 1, 2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기 표로 만들면 되겠네. 그쵸?
지금 보면 이게 지금 독립시행의 확률이잖아요. 그렇죠? 왜 매번 던질 때마다 뭐 앞면 나올 확률이 똑같으니까. 그럼 얘는 빵 나올 확률이 얼마예요? 두 개 동전 중에 빵 개가 앞면 나오고 두 개가 뒷면 나오고, 그렇죠? 얘는 두 개 동전 중 한 개가 앞면 나오고 하나가 뒷면 나오고, 두 개 동전 중 두 개가 앞면 나오고 두 개가 빵개 나오고, 그렇죠? 끝. 요 표예요. 그냥 표. 사실 뭐 4분의 1, 2분의 4분의 1인데 그냥 일부러 다 썼어요. 그렇죠? 독립시행의 확률로. 자, 그러면은 6, 7번을 한 번만 직접 만들어 볼게요. 6번과 7번을 직접 만들어 봅시다. 자, 뭐 어렵진 않죠. 그냥 독립시행의 확률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6, 7번이 세트 문제예요. 6, 7번이 세트 문제. 그래서 6번에서 나온 걸 가지고 7번에다가 한번 넣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스몰 x가 1이면은 저기 가에 들어가는 게 x잖아요. 나에 들어가는 거는 그러면 2-x. 맞나? 2-x가 아니네. 3-x네. 그죠? 자, 용어가 조금 헷갈리죠. 이게 확률 질량함수라는 표현이 갑자기 막 튀어나오니까 되게 좀 헷갈려요. 근데 뭐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일단 용어만 익숙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편해질 겁니다.
자, 다시 한번. x가 지금 한 개. 그죠? 뭐 검은 게 아예 안 나올 수는 없으니까 흰 게 다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5개 중에서 이게 뽑는데 뭐지? 검은 게 하나, 흰 게 2개. 그렇죠? 그 다음에 x가 일 확률은 검은 게 2개, 흰 게 하나. 그렇죠? x가 3인 경우에는 5개 중에서 이렇게 뽑는데 검은 게 3개 다 나오고 흰 게 빵개 나오네요. 그래서 얘는 지금 라지 x가 스몰 x로 나오는 경우에는 그죠? 함수로 쓰자. 얘는 다 함수 값이죠. 그래서 함수로 쓰자. 그러면 5개 중에서 이렇게 뽑는데 검은 거 중에 x개. 그렇죠? 그러면 흰 거 중에서는 3-x로 써야 되겠네요. 그래서 x가 1, 2, 3으로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표에 들어가는 거는 어떻게 돼요? 이거 갖다가 그냥 다 써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얘는 지금 10분의 3. 얘는 10분의 3이 6. 얘는 10분의 1. 그죠? 요 정도로 일단 마무리 지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뒤에 딱 하나만 더 하고 잠깐 쉬었다가 내용 좀 나가볼게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7, 8 아니 어렵다고 하긴 좀 그렇다. 8, 9, 10. 자, 3개부터 한 번만 해볼게요. 자, 표만 완성하는 겁니다. 확률만 구하고 있어요. 확률만. 자, 일단 뭐 확률 총합 계산해 주면 되겠죠. 너무 쉬웠다. 그렇죠? A는 3개 다 더해주면은 3A 플러스 2분의 1이 1이니까 A 값은 6분의 1이다. 그렇죠? 2번 X가 2거나 X가 3일 확률. 자, 요 말은 또는 합집합 확률이에요. 자, 합사건 확률이니까 얘는 각각 따로 더해주고 교집합 빼주면 되는데 배반사건이라서 그냥 이렇게만 써도 됩니다. 그렇죠? X가 2일 확률이면 6분의 1, 3일 확률이면은 3분의 1, 6분의 2. 그래서 얘는 또 그냥 2분의 1이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10번 같은 경우에는 X가 3 이상일 확률. 그럼 뭐 X가 3일 확률과 4일 확률을 더해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3일 확률은 3분의 1. 그 다음에 4일 확률도 3분의 1. 그래서 그냥 3분의 2가 답이 될 겁니다. 하나만 더 하고 쉽시다. 13번 한 번만 해볼게요. 13번. 생각보다 잘하고 있어서.
어? 너무 잘하는데? 너무 심심했구나. 오. 그죠? 이거는 그냥 딱 케이스만 정리하고 넘어가 볼게요. 자, 싹 다 더하면은 2분의 5a, 거기다가 5b 더하고, 6분의 1을 더해주는 게, 1로 나오는 거. 자, 두 번째는 어차피 지금 이거 정리해주면 되는데, x제곱이 1이면 1과 마일, 그쵸? 얘는 지금 2분의 3a랑 b를 더한 거네요. 그죠? 그게 마이너스 1대 확률의 2배라 그랬으니까, 이해이지 않냐? 둘이 연립해주면은, AB가 그냥 다 튀어나오게 되네요. 그쵸? 그래서 그거 가지고 1 이상의 확률. 자, 여기 얼마냐?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AB를 둘이 연립해서 계산하면 그냥 끝나는 거였으니까, 다들 되게 아무렇지 않게 잘 풀었어요. 좀 복잡하게 생겨가지고 좀 어려워 보이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잘 정리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잠깐만 10분을 줬다가 뒤에 걸로 좀 가볼게요. 금방 쏟아올게. 심심할 것 같아.